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의 실행기능입니다. 실행기능이라는 말은 원래 신경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인간이 주어진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두뇌 기반 기술을 의미합니다. 설령 이 아이가 사고 없이 우유를 무사히 가져온다 하더라도 부모는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계획하기나 주의 집중, 정리 및 조직화하기, 감정 조절 능력이 요구되는 한층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와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겪으라는 것을 누구보다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행기능이란 체계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지시를 따르거나 한 가지 과제에서 다음 관제로 옮겨가고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고수하며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실행기능에 해당하는 능력입니다. 반응 억제, inhibitory control, 충동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예를 들면 남의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기, 욕구 지연 등,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조작하여 사용하는 능력, 예를 들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시사항을 머리에 유지하고 따르기 등, 감정 조절, emotional regulation,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예를 들면 화가 나도 침착하게 대응하기 등, 주의 집중, sustained attention, 산만해지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계속 집중하기 등, 과제 개시, task initiation, 미루지 않고 과제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숙제를 제 시간에 시작하기 등, 계획하기 및 우선순위 정하기, planning and prioritizing,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일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능력, 예를 들면 시험 공부 계획 세우기 등, 정리 및 조직화, organization, 물리적 또는 정보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능력, 예를 들면 책상이나 파일 정리, 노트, 정돈 등, 시간 관리, time management, 과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능력, 예를 들면 시간 내에 준비하고 마무리하기 등, 목표 집중, goal direct persistence,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어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기 등, 융통성, cognitive flexibility, 변화하는 상황이나 규칙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예를 들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대안을 생각하기 등, 초인지, 메타코그니션,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즉 생각에 대한 생각,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를 인식하고 전략을 바꾸기 등, 이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문제 해결, 학습, 사회적 기능 수행 등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실행 기능에 필요한 또 하나의 기술은 작업 기억의 일부인 과제 이행입니다. 과제 이행은 한 가지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교사에게서 친구와의 놀이로 관심을 전환시키거나 한 가지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집중력을 높여가는 능력입니다. 과제 이행 기술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와 놀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중요하다. 과제 이행을 하려면 우선 머릿속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관심을 새로운 과제로 옮겨간 후 이전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행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주 자제력을 잃고 상황에 따른 반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울고 우연한 상황에서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거나 갑자기 떼를 쓰며 바닥을 구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는 또래보다 매우 거칠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충동적이고 부주의하며 종종 통제 불가능한 듯 보이고 쉽게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작은 문제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자주 분노에 찬 감정 폭발을 일으키며 기분도 자주 변합니다. 그런 아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하고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실행 기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정보를 마음속에 담아두게 합니다. 한 가지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이동하게 합니다. 단계별 활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합니다.
당이든 장기든 미래를 계획하게 해줍니다. 어떤 행사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복잡한 놀이터 등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게 해줍니다. 언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돕습니다. 방을 정리하게 합니다. 연령별, 필요한 실행기능 아이에게 필요한 실행기능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은 과제 개시와 주의 집중력 기능을 꼽은 반면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교사들은 시간 관리, 정리 및 조직화, 계획하기, 우선, 순위 정하기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소 말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이전 시기에 전두엽을 쓰지 않았으면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신경은 살아남는 반면 잘 쓰이지 않는 신경은 그 기능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행 기능을 반복해서 자주 쓰인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실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습하는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과 독립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사춘기 후반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실행 기능을 뒷받침해줄 뇌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은 아이들이 정리 및 조직화 능력과 계획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특히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물건을 잘 챙기고 노트 필기를 깨끗이 하고 항상 책상을 말끔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시기 교사들은 아이들이 일정을 지키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제약을 덜한 자유 과제를 내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초인지와 융통성을 살려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자신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과목 수만큼이나 많아지고 수업 방식, 노트 정리 방식, 과제 제출 방식들이 교과서에 따라 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작업 기억 및 계획하기, 정리 및 조직화,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도 훨씬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장 꾸준히 쓰기, 과제 및 물건 잘 챙기기, 매일 집에 가져가야 할 것과 학교에 가져갈 것 잘 챙기기, 장기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세우기와 점검하기, 장기 과제를 작은 과제들로 세분화하고 일정표 만들기, 과제 정리 방법 및 소요 시간 계획하기, 일과제 및 장기 과제를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 계산하기, 준비물 및 소지품 잘 챙기기, 각 과목별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 챙기기,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 및 요구사항에 잘 대처하기. 어쩌면 교사보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실행 기능은 학교에서 필요한 실행 기능만큼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방 청소에서부터 감정 조절하기, 예고 없이 계획이 바뀌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물건 잘 챙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20, 30명의 아이들을 맡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한두 명의 자녀를 신경 쓰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